엄마, 지금 70대예요. 무슨 놈의 이혼이에요? 남들 시선을 어쩌고요? 누가 들으면 노망 났다고 한다고요? 너는 그게 한평생 너희 아빠 때문에 고생한 엄마한테 할 말이니? 매번 도박에 술에 돈까지 날려먹고 내가 병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가도 단 한 번 병문안 안 오는 그게 너 아빠다. 평생을 외롭게 만든 그 인간이랑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엄마,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렇다고 지금 이혼이 정당화될 것 같아? 그냥 다른 남자랑 바람난 거 아니야? 여러분, 어쩌다가 엄마와 자녀에게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노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녀의 아들과 딸, 김상철 씨, 김정희 씨입니다. 노 씨는 일반적인 어머니들보다 자식들을 더 애틋하게 키웠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과의 불화로 자신의 인생은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인 74세의 김병덕 씨는 타고난 한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노 씨와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 흔치 않게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좋게 생각했던 노혜숙 씨와의 결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지원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던 노 씨 역시 이 정도면 좋은 남편 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노혜숙 씨는 남편 병덕 씨와 결혼한 후 대학을 마치고 교사가 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위 사람 모두가 두 사람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병덕 씨는 혼인 후 1년도 되지 않아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아내가 교사이고 남편의 내조를 잘 해왔기 때문에 병덕 씨는 사업 실패에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은 없어요? 당신 재능이 너무 아깝잖아요. 격려하는 아내의 말에 김 씨는 내가 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못 채나? 기다려! 라며 일단락해버렸습니다. 남편 김 씨는 그 후로도 제대로 시장 조사도 해보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사업을 벌였습니다. 요즘은 의류 사업이 뜬대 하면 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단 말이야. 하며 무작정 뛰어들기 일쑤였습니다. 아내 노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덥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숱하게 실패하는 동안에도 단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 씨, 노 씨 사이에는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노혜숙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했던 교사라는 직업이 어느 순간 생계형 직장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씨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노 씨도 아이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무한한 애정으로 아이들을 키워냈죠. 엄마, 나 오늘은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요. 오빠, 나도 칭찬받았거든? 선생님이 소질이 있다며 미술 학원에 다녀보래요. 아이들도 그런 엄마를 의지했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받기 위해 바르고 곱게 자라나 주었습니다. 노 씨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 부족함 없는 지원을 해주고 싶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죠. 하지만 남편 김 씨는 노 씨만 보면 그저 돈돈하기 바빴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 얼마나 돼? 적금 탔다는 거 좀 줘봐. 안 돼요. 이건 다음 달부터 애들 학원 보내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노 씨의 의기소침한 대답에도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 좋자고 이래? 남자가 돈을 벌어야 그게 가장이지. 그래야 애들도 돈 걱정 없이 학원도 다니고 할 거 아니야. 연이은 사업 실패에도 남편은 기가 죽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한 번만 더. 하고 항상 눈 감아주고 남편을 보필했죠. 남편이 때때로 필요하다고 하는 목돈을 만들어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번번이 하는 사업마다 실패해 빚을 만들어 오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남편 김 씨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상태였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면 내 동창 상수 알지? 걔가 참 어렸을 때는 그렇게 덜 떨어지더니 지금은 신발 공장을 차렸댄다. 그런 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쓰겠냐?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노 씨가 모은 돈을 곳간 드나들듯 빼앗아 가기만 했죠. 심지어 아내는 남편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 대출까지 최대 한도로 끌어모아 지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아내에게 돈을 타서 써야 한다는 사실에 자격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구상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지만 자신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내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실패를 맛본 후에야 번번이 가정을 찾았죠. 여보, 이번에는 정말 안 돼요. 다음 달 대출 이자 나가고 애들 학원 보내면 생활비도 빠듯한거려. 항상 남편의 뜻에 따르던 노 씨도 이제는 생계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해 지원을 거부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남자가 돈을 벌어오려고 하는 걸 아내가 이렇게 무시를 해. 너 지금 나 때문에 대출 받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아이들 앞에서 패악질을 부리는 경우가 늘어갔습니다. 자식들 역시 그런 아버지를 보며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몹쓸 생각도 많이 했었죠. 특히 오빠였던 김상철 씨는 사춘기가 되면서 차라리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이젠 아빠가 뭘 한다고 해도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돈만 쥐어주면 죄다 실패의 낭비인데. 이제는 돈 주지 말고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둬요. 내 아빠가 젊었을 적에는 사업 성공도 해봤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지. 해숙 씨는 여전히 이런 남편이라도 감싸주고 싶을 정도로 안쓰러워했고 마음이 애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면 홀로 서기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처럼 가족의 기둥으로 남편을 대해줬죠. 남편은 아내의 이런 마음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후에도 번번이 목돈이 생기면 술과 도박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남편 주변의 친구들도 이런 남편의 곁에서 무엇 하나 콩고물이 떨어질까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이렇게 힘겨운 세월. 그럼에도 아내 해숙 씨는 수십 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차근차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업을 시작할 마음도 없어진 남편에게 습관처럼 용돈을 주면서도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것들은 남 부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지원해 주었죠. 이 와중에도 자신에게 들어갈 돈을 아끼고 또 아껴 남편의 사업 때문에 빌렸던 대출금까지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각각 고등학생, 중학생일 때에는 아내의 부모님이 1년 사이에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노혜숙 씨는 가장으로서 일상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외동이었던 혜숙 씨에게 부모님들은 돌아가시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아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게 익숙해진 남편이 언제 자신을 찾아와 사업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도 가족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가정에 그 어떤 관심도 없었고 아내에게는 한결같이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으니까요. 오랜 세월 남편의 이런 모습에 질려 자녀들은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남편 김 씨를 마치 투명인간인 듯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있으면 밥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나도 그래. 엄마, 차라리 오빠랑 나 학교 근처에서 둘이 따로 사는 게 어떨까? 자식들은 어떻게든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너네들이 지금까지 많이 참았지. 둘이서 집 알아봐.
엄마가 전세로 계약해 줄게. 못내 무관심한 남편과 저 자신만 두고 떠나가는 자식들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남편을 아버지라는 이유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숨통과도 같았던 자녀들이 독립한 후 도피처 같았던 직장도 은퇴하니 노혜숙 씨는 하루 종일 남편과 집이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미치도록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 나이가 들어서는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용돈만 입금해주면 되는 남편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혜숙 씨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수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죠. 속으로 삭히고 살았던 세월이 길어서였는지, 자식들까지 모두 독립한 후 공허함이 커져서였는지, 혜숙 씨는 70살이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잊어버린 남편과 한 집에 있으며 끙끙 앓으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병원에서 지내는 게 훨씬 나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살아온 힘든 세월을 부정하기라도 하듯이 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노혜숙님, 여기 MRI 사진에 검게 된 곳이 보이시죠? 유방암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일찍 발견을 했어요. 수술받고 항암 잘하시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의사의 말에 아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죠. 노 씨는 이상한 감정이 드는 게 의사 말이 다행이라는 생각이었는지 뭔가 모를 막막함 때문이었는지 스스로도 알 길이 없었지만 당장은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종종 찾아와 엄마의 곁을 지키곤 했지만 오히려 노 씨는 온전히 홀로 보낼 수 있는 병원 생활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같은 병실을 쓰면서 만난 이춘광 씨 덕분이었죠. 암 진단 소식에 가장 안쓰러움을 표했던 것도 바로 이 씨였죠. 이춘광 씨는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들 역시 춘광 씨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웃음꽃이 필 정도였죠. 항상 매너 있고 여유로운 태도 덕분에 남녀노소 이 씨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춘광 씨는 함께 입원해 있던 노혜숙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크게 놀라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평소 춘광 씨의 유머러스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노 씨는 분명 아주 놀라며 호들갑을 떨겠지. 위로의 말도 잘 건넬 테고. 라고 생각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춘광 씨의 반응은 상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가만히 노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한쪽 손을 끌어다 자신의 손 사이에 포개 두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내 노혜숙 씨는 춘광 씨의 태도에 굉장한 울림을 얻었죠. 의사에게 암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 눈물 한 방울 안 나던 노혜숙 씨였지만 이춘광 씨의 가벼운 토닥임만으로도 왜인지 모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역시 그런 노 씨의 마음을 안다는 듯 오래도록 곁에 있어 주었죠. 춘광 씨 역시 오랜 시간 암으로 고생하다 재발하여 입원을 한 상태였으니 노 씨의 마음을 잘 알았던 거죠. 춘광 씨는 다행히 이번 수술 역시 경과가 좋아 치료를 받고 회복해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입원한 노 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암 환자라는 같은 처지에서 서로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깊은 친구가 되었죠. 그러던 중 춘광 씨는 혜숙 씨보다 먼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병원에 들러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지만 더 이상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처방 때문이었죠. 노혜숙 씨는 춘광 씨가 떠난 병실에 홀로 앉아 다시 깊은 쓸쓸함에 빠졌다고 합니다.
남편인 김 씨는 처음 입원했을 때 단 한 번밖에 와보지 않았고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내느라 바빠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다였으니까요. 그러나 다행이었던 건 춘광 씨가 퇴원 후에도 자주 병원에 들러 혜숙 씨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 앞에 지나가는데 좌판에서 파는 귤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병동 사람들이랑 나눠 먹고 싶어서 좀 사왔어요. 꼭 먹어봐요. 어머, 맛있게도 익었네. 충강 씨는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춘광 씨는 노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다양한 구실을 만들어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지나가다 꽃이 예뻐서 또 어느 날은 병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핑계라는 것을 알았지만 혜숙 씨 역시 그런 이 씨의 방문이 싫지 않았죠.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과 제 살 길을 찾아내느라 바쁜 자식들. 자신의 삶을 다 바쳐 함께했던 가족들보다 본인이 아플 때 관심을 가져주었던 건 춘광 씨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 씨는 춘광 씨를 통해 다시 한번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죠. 젊었을 때처럼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춘광 씨였습니다. 이춘광 씨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당신만 괜찮다면 퇴원하고 우리 같이 지내볼래요. 그냥 친구처럼 가족처럼 좋아하는 거 보고 먹고 같이 즐기고 싶어요. 이 씨의 제안은 다소 갑작스러웠지만 노 씨 역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욕심이라 생각하면서도 춘광 씨와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었고 어느새 남편이나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사라져버린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노 씨는 춘광 씨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느리지만 잔잔한 사랑에 차츰 건강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집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노 씨는 어느새 이 씨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용기를 얻었죠. 자연스럽게 남편과는 이혼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고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자녀들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퇴원 축하해요. 그동안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난 매일 침대에 누우면 엄마 생각밖에 안 했어. 다시 아프면 안 돼요? 자녀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긴 채 퇴원하는 아내 노 씨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아내 역시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에게 근심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꺼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죠.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라고 했어.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의 모습에 자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한다고 말하셨는데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은 건지, 아버지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불안함을 느낀 남매는 노 씨를 재촉했습니다. 나 이제 너네 아버지랑 갈라서려 해. 이 나이 먹고 이제 와서 왜 그러나 싶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혼하면 재산은 아버지한테 좋게 절반은 갈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이었는데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은 아내 노 씨의 말을 듣고 사실 가장 먼저 걱정했던 건 어머니 명의의 재산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천성이 노름꾼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으니 가만히 있었던 것일 뿐,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든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 수를 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왜 그런 결정 내렸는지는 알아요. 근데 오빠 말처럼 재산 문제가 있잖아. 아빠가 그거 가져가면 금방 다 써버릴 텐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한테 부양바라면 어쩌려고 그래요? 오빠의 말에 용기를 얻은 딸 역시 노 씨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혜숙 씨 역시 긴 고민 끝에 가볍게 꺼낸 말이 아니었으니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 어찌됐든 내가 외도를 한 거니 너네들 아버지에게 재산은 절반을 줄 생각이고 나 늙어 죽고 너희한테 갈 몫은 엄마가 충분히 남겨놓을게.
돈 걱정 말거라. 자녀들은 노 씨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한 엄마가 그 긴 세월 동안 지쳐 이혼을 결심한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긴 거였다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던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 김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지. 그럼 사실 소송으로 가도 재산 절반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줘야 할 텐데. 나도 이제 홀로서기 해야 하니까 그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 퇴원한 노 씨를 보고도 괜찮냐는 말 한 번 없었던 남편 김 씨. 오히려 아내가 꺼낸 이혼 조건을 반갑게 여기기까지 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혼을 결심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런 남편과 남은 평생을 산다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두고두고 후회할 일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내의 결정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를 봐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이대로 아버지랑 갈라지면 엄마 인생이 그동안 버텨왔던 우리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나도 오빠랑 똑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저씨, 엄마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아요? 아니까 그러는 거야. 아빠랑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면 그건 또 어떡해요? 자식들은 아내 노 씨의 이혼에 대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엄마가 가진 재산이 그나마 보존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명의로 자산이 있었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이혼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아버지가 재산을 홀랑 날려버릴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노년의 자신들에게 아버지인 김 씨가 빌붙을까봐 걱정된다며 아내 노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항암 치료하시는 동안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이 얘기는 딱 1년 후에 다시 해봐요. 엄마 노 씨는 자신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는 아들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나마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딸 역시 6개월밖에 만나지 않은 아저씨 때문에 우리까지 다 저버리고 가실 거예요? 하며 쏘아 붙이기 바빴습니다. 자식들은 노 씨에게 표현했던 것처럼 재산의 절반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면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걸 직감했죠. 또한 심지어 엄마 노 씨마저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아저씨와 함께 살게 된다면 새아빠가 될 사람의 자식들도 존재할 테니 유산 상속이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시는 것만은 말리자는 쪽으로 자식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복하게 자라 명예를 쫓으면 몰라도 돈에 대한 욕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식들이 이렇게 나오니 아내 노 씨는 큰 절망감을 느끼고 배신감까지 들었죠. 자식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아내 노 씨는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자녀들은 만난다던 아저씨가 엄마를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심지어는 결국 이춘광 씨를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저희 엄마랑은 대화가 되지 않는 지경이 되어 찾아왔어요. 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해숙 씨 아들이군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좋은 대학에 직장까지.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라고.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저씨 때문에 속 한번 썩혀보려고 합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카롭게 쏘아 붙이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면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혹시 재산 문제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요? 해숙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꼭 들어야만 압니까? 어디 살고 주로 뭘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답은 나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이혼하시고 저희 엄마와 아저씨가 만나게 되면 복잡해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쪽 자녀들도 저와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해숙 씨와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 그동안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은 인생 내 여력으로 해숙 씨가 빈손으로 온다 해도 먹여 살릴 정도는 됩니다.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차차 증명해 줄게요. 아저씨 말이 사기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고 저는 제 뜻 충분히 전했습니다. 저희 여동생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이대로 끝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공손한 부탁입니다. 아들은 부탁이라 말했지만 명령하듯 이 씨에게 비수를 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마 노 씨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노라 말할 수가 없었던 충광 씨 역시 고민이 깊어갔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해숙 씨는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설득하려 했었습니다. 서류상 이혼이야 큰 문제는 되지도 않았지만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마음을 모르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동안 고생했다며 행복하게 살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하지만 자녀들은 노 씨의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들어보지 않은 채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되돌이표처럼 내뱉어 엄마 노 씨 역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 딸, 정말 그 사람은 엄마가 얼마 있는지 알지도 못해. 너네들 몫은 엄마가 잘 가지고 있다가 죽기 전에 증여할 테니까 제발 좀 걱정 말거라. 아고 진짜. 그 아저씨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엄마도 그만 좀 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충광 씨 만났어? 어떻게? 엄마, 어떻게 만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오빠랑 나, 엄마 자식들이 그렇게 싫다잖아. 그거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내 노 씨는 자녀들의 태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충광 씨를 찾아가 아들이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걱정이 되었죠. 충광 씨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는 괜찮다고만 하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아내 노 씨는 어떻게 해서든 이 씨와 자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 하였지만 그럴수록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자녀들은 그 후로도 이춘광 씨를 무척이나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엄마인 노 씨 집에 찾아가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이 씨를 마주치면 불쾌한 듯 그대로 돌아 집을 나가기도 하였죠. 두 사람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뜻을 꺾고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 역시 재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대 반대를 하기로 한 자녀들의 결심을 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 씨를 우연이라도 마주칠 때에는 눈도 쳐다보지 않았고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에게 나쁜 남편이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든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잖아요. 그냥 내가 회사 휴직하고 엄마랑 같이 다닐 테니까 좀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가 갑자기 이러시면 아빠는 또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그제서야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한 적도 없는 남편 김 씨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겉으로는 엄마의 건강을 생각하는 척, 이 씨가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척했지만 아내 노 씨도 사실 자식들이 제 유산만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키워준 자신에게도 이런 계산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자녀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심지어 자식들은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 씨의 이혼을 막으려 했습니다. 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빠, 엄마 충격 받으셔. 좋게 말씀드려. 자신이 이 씨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는 아들.
말리는 듯 하지만 속내는 같은 딸. 아내 노씨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동안 인생을 헛산 것 같았죠. 자신의 옷, 화장품, 심지어는 작은 간식 하나. 아내 노씨 스스로를 위해서는 한돈 1,000원도 마음 편하게 써본 적 없었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넉넉한 집안 아이들과 비교될까봐 무리를 해가면서도 많은 부분들을 해주며 살았으니까요. 그런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유산이 줄어들까봐 걱정되어 얼마 남지 않은 인생도 참으며 살라 한다니. 아내 노씨는 속이 얹힌 듯한 답답함을 종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남편 김 씨는 아내가 외도를 했든 어떤 이유든 이혼 합의금만 준다면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언제 이혼을 하고 재산 절반을 분할받을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찰나였죠. 시시때때로 아내 노 씨에게 대체 언제 이혼 서류를 접수할 거냐고 묻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충광 씨가 노 씨에게 말했습니다. 혜숙 씨, 사실 나도 아이들이 뭘 걱정하는지 잘 알아요. 현실적으로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그냥 우리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같이 살아요. 그냥 둘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되지 않겠어요? 충광 씨, 그런 소리 말아요. 당신이나 나나 아팠던 사람들이고 언제 어떻게 보호자가 필요할지 모르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나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기도 해요. 이번 생에서 그 사람과의 악연은 여기에서 그만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해주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광 씨는 매일같이 노 씨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었죠. 하지만 아내 노 씨와 두 자녀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지금 저희에게 재산 상속해주고 본인 삶 사세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저씨도 엄마가 빈손으로 와도 좋답디다. 그 아저씨가 그런 말을 해? 웃기시네. 참,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잘해. 아내 노 씨는 자녀들의 도를 넘은 요구에 황당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맞나, 내 배를 갈라 나온 자식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아내 노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은 언제 하고 재산은 어떻게 줄 건지 묻는 남편 김 씨와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아내 노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 자식에게 묶여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몇 가지 사항만 조율한 후에는 비로소 아내 노 씨를 끈질기게도 괴롭혔던 남편 김 씨와의 인연이 끝이 나겠죠. 하지만 여전히 아내 노 씨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끝까지 이혼에 반대하며 노 씨를 협박까지 하고 있는 자녀들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들과 딸은 충광 씨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이 있으니 약속은 지키세요. 부모님 이혼 저희는 용납 못합니다. 빈손으로 와도 좋다고 하셨죠? 그럼 재산 미리 상속이라도 해주세요. 아내 노 씨는 이제 자식들마저 내 아들, 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엉킨 실타래를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할지도 잘 모르는 채로 반쪽짜리 행복을 누리려 한다네요. 여러분, 노예숙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늙어서는 사랑도 못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자녀들에게 미안한 것도 사실이죠. 저도 같은 노년기의 한 여성으로서 이 사연을 받아보고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우리 서로 의견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노후챙김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